뭐 몇 월 날은 너는 꼭 할머니네 집에 가야 돼. 너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니는 할머니랑 같이 밥을 먹어야 돼. 할머니랑 식당을 가야 돼. 문자가 오셨는데 그 집에 불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뻔한 거를 구해드린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입소문으로 손님 오셨고, 네, 안녕하세요. 연거마에서 그 잘 맞췄을 때, 제가 신애기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맞춰줘야 된다라는 사명감이나 의무감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보면 이제 지친 거죠. 사람에 대해서 약간 해줄 만큼만 해주고 원하는 것만 듣게 하고, 약간 그런 게 이제 중간에 현타가 오면서 조금 힘들어졌는데, 옛날에는 진짜 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사 보다가 알지 못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미래는 사람이 몰라요, 어떤 일이 있을지. 근데 저는 옛날에 미래점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죽을 사람도 제가 살려준 적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뜬금없이 그냥 뭐 몇 월 날은 너는 꼭 할머니네 집에 가야 돼. 너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니는 할머니랑 같이 밥을 먹어야 돼. 할머니랑 식당을 가야 돼. 그러면 그 손님이 왜요? 아, 모르겠는데 그 할머니랑 너는 꼭 그날 같이 있어야 돼. 문자가 오셨는데 그 집에 불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뻔한 거를 구해드린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입소문으로 손님 오셨고, 아기가 없는 집이었는데 몇 번의 시술을 하셔도 아기가 안 생겼는데, 저는 아기가 자꾸 보이니까 그 집에서는 아기가 안 생겨요. 그랬는데 이사를 가실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비방술로 가르쳐 드려서 아기 자연 임신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지금과 그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제 마음가짐이 100% 변했다는 아닌데 그래도 좀 변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좀 지긋지긋한 것 같아. 그때는 제가 돈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값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점을 받고,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정값이 싸다고 박리담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타로 보러 가기에는 좀 비싸고, 신점 보니까 여기는 좀 맞추는 것 같으니까 그냥 5만 원에 막 이것도 봐주고 저것도 봐주고 막 이 사람도 봐주고 막 이러니까, 제가 한날은 원래 이제 그 5만 원에 한 가족이 뭐 많아봤자 5명 아니에요? 근데 10명의 사주를 갖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아들, 손주, 며느리 막 사촌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긋지긋해지더라고. 점 보는 자체도 지긋지긋하고, 그리고 또 저도 직업이라 그러면 직업이에요. 이게 사명감이 먼저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지긋지긋해요. 이게 점을 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저는 이걸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을 봐야지 그러면서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점값을 올렸어요. 조금 기존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박리담회로 오시는 분들이 비싸다고 안 오시더라고요. 많이 올리진 않았는데 편해진 거는 있지만 그래도 막 엄청 편하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살릴 사람은 살려줘야지라는 아직 마음가짐은 있으니까, 보람되는 게 옛날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시대 자체가 뭔가를 저한테 신적으로 바란다기보다는 그냥 사주를 봐주는 무당, 철학관 이런 거를 바라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진짜 해결되지 않는 고민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 그래서 신한테 빌어서라도 살아야 되는 고민들, 요즘에는 나 이 남자랑 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유부녀 꼬시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말 같지 않은 거를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힘들어진 것 같아요, 무당하기가. 지금 생각나는 게, 옛날에 나이 어린 남자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5만 원을,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할머니랑 같이 사니까 자기가 없으면 할머니를 케어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자격증을 엄청 많이 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자격증이 많으니까 이제 그거를 어필하면은 이제 자기를 조금 다른 산업체나 빼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나라에서는 그런 이제 법은 누구나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군대를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판결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이제 점을 보시다가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분한테 이제 3만 원을 돌려드리고 할머니랑 밥 드시라고 제가 공수 내려드린 건 있으니까 2만 원 놓고 그렇게 해서 점을 봤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분이 또 제대를 하셔가지고 감사하다고 또 한번 오고 싶다 이런 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 찾기도 힘들고, 젊은 시대들이
여기는 잘 보는데 얼마야? 여기는 잘 보는데 얼마야? 여긴 몇 분 봐주는데 얼마야? 이 예약하시는 자체가 선입금 하세요. 그러면 왜 선입금 해야 돼요? 말도 안 들었는데? 그럼 하지 마세요. 안 오셔도 돼요. 좋은 데 가셔서 보세요라고 하면 네가 뭔데? 제가 이제 갑질한다는 거예요. 무당이니까 신이라는 주제에 갑질한다. 이렇게 문자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대가 변하면 사람이 변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무당은 항상 호구여야 되고 손님은 갑이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살아와 보니까. 근데 저도 똑같이 남의 집 귀한 자식이고요. 손님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고 대우해드려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자식의 엄마예요. 그 상황에서 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우를 하면서 봐드려요. 보람을 느꼈던 적도 많지만 지긋지긋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간판이 없는 이유가 이 아줌마들이 오시면 왜 간판이 없냐고, 뭐 손님 잘 없나 봐요, 뭐 이러시는데, 간판 없는 이유가 손님이 없어서 간판을 안 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같은 마음으로 빌어드리고 생각해드리고 그런 분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또 간판이 없는 건데, 이걸 또 왜곡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도 조금 예의를 지켜서 오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집 주인이지만 손님 갑으로 이렇게 대우를 해드려요, 저는. 근데 그 갑이 갑 같지 않으면 결국에는 저도 대우해드릴 필요가 없고 점사비 받은 만큼만 내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손님들은 돈 값에 따라서 저희를 값어치를 먹이는 게 요즘에는 좀 많이 슬픈 현실이긴 해요. 네, 감사합니다.